이제 좀 안심해도 되는 걸까요? 제가 지난 금요일 방송에서 했던 멘트인데요.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시원하게 상승하면서 한 주를 마무리했죠. 이 상승세 이어가는가 싶었는데 원유 깜짝 감산 소식이 전해지면서 금융시장의 불안감을 키웠고요. 결국 나스닥이 소폭 하락하며 혼조 마감을 했습니다. 간밤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클로징벨에서 김태수 미국 세무사님과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유 감산 소식 외에도 주요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이거 먼저 확인해 볼까요? 네, ISM PMI 지수, 즉 구매 관리자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46.3 정도로 나왔습니다. 2020년 5월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로 계속 이제 위축되고 있는 모습인데,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에서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제조 활동이 계속해서 약화되고 있다. 그래서 세계 금융위기,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최악의 한 해를 보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최근에 이제 금융위기가 좀 은행권 위기가 있었던 게 아무래도 신용조건 강화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어떤 투자 활동이 좀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유가가 지금 보면은 사실 18개월 만에 최저치로 이제 떨어졌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은행권 위기 오면서 이제 더 좀 위기가 좀 있었는데, 이제 달러나 이런 것들이 뭐 급등하는 모습도 있었죠. 그러면서 유가가 많이 하락했습니다. 근데 이제, 금융위기, 은행권 위기에 대한 부분도 좀 사라지면서 달러도 약세를 좀 보였고, 그러면서 이제 또 지난 일요일 이제 오펙 회원국들이, 하루 100만 배럴씩 감산하겠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상당히 오르는 80달러 선까지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쉐보론 같은 회사들은 이제 이 유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그래도 다시 이익이 늘어난다. 최근에 이제 유가 떨어지면서 이익 줄어드는 게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익이 다시 늘어난다라는 측면에서 주가도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앞으로 이제 경제 지표들 좀 발표가 됩니다. 이번 주에 이제 소매 판매라든가 채용 공고 좀 부진할 것으로 보이고, 수요일 날 모기지 금리가 조금 하락을 해야 되는데 아직 예상치는 좀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이라든가 비제조업 쪽에서 소폭 둔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목요일에 이제 신규 실업급여 신청자 수가 소폭 하락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제는 별 크게 의미가 없는 그런 수준이죠. 지금 거의 이제 시장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 금요일 날 노동지표 관련해서 이제 실업률, 급여 명세서 발급수라든가 시간당 임금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좀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연준이 5월 달에 25bp 인상을 더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쪽으로 여론이 형성이 되면은 다시 또 시장이 좀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해가지고 이제 블랙락하고 뭐 대만 반도체하고 은행권 해가지고 이제 1분기 실적 발표 시즌 돌입하는데, 종목별로 이번 주에 그 부분 잘 챙겨서 미리미리 놔야지 또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고, 전체적으로 4분기 시장은 좋습니다. 인공지능 테마도 굉장히 살아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애플을 선두로 대형 기술주들도 견고하게 돼 있고, 그리고 오늘장 같은 경우에도 막판에 또 매수세 계속 유입되면서 끌어올리는 모습 보였고요. 다만 이제 앞으로 실적이 제대로 나올 것이냐, 그리고 5월 FOMC가 어떤 식으로 갈 것이냐, 이제 이 부분만 좀 주의하면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2분기 시작 어쨌든 잘 출발한 것 같아서 기분 좋게 시작을 했습니다. 네, 언제나 안심할 수는 없는 시장입니다. 이번 주에 발표가 예정된 경제 지표들 살펴보면서 시장에 대응을 하다가요,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본격적인 실적 발표 시즌에 대비해야겠습니다. 종목별 이슈들도 살펴봐야겠죠. 먼저 1분기 인도량이 발표된 후 급락한 테슬라 소식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테슬라가 지난 금요일에 잘 올랐는데 그거 다시 다 되돌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배송 결과에 딜리버리에 대해 가지고 42만 2,875대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예상치보다도 더 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긍정적이었다가 다시 또 새롭게 분석하는 그런 영향들이 좀 생겼습니다. 이제 인도량이 올해 전체에 400만 대를 달성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 정도는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또 해석이 됐고요. 여기에다 또 저격수가 한 명 있죠. 데나이버스, 웹푸시에 있는 데나이버스가 앞으로 자동차 마진에 문제가 생길 것이다. 왜냐하면은 가격을 인하하면서 마진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건데, 한 20% 정도의 어떤 변동성을 가질 수 있다라고 크게 이렇게 폭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4월
9일 날 1분기 실적 발표하는데 이때 이제 좀 더 명확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때까지는 움직임이 조금 불확실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잠깐 이렇게 이슈가 나오는 게 어떤 현재 추세를 꺾을 만큼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니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딜리버리 나왔는데 31,000대 정도 살짝 넘어가는 수준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직전 분기에 4만 대를 돌파를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실망감이 좀 컸죠. 그러면서 주가가 많이 떨어지는 모습 보였고,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 이제 지난주 많이 올랐어요. 20% 가까이 한 18% 정도 올랐는데, 문제는 이제 뭐냐면 중국 쪽에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규제되는 부분들이 자꾸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6개 부분으로 갈라가지고 뭐 IPO를 하겠다 막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하나는 중국이 생각보다 경제 성장이 좀 안 되고 있다. 이 부분이 또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이제 올해 전체적으로 매출과 순이익 같은 경우에 한 7%밖에는 증가가 안 될 것이다. 이제 전문가들이 그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주가가 오늘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 이제 지난주에 실적 발표했는데 좀 안 좋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면서 주가가 소폭 상승을 했는데, 이게 이제 그 지난 금요일 날 보면은 중국 사이버공간관리국이라는 곳에서 전체적으로 미국 측 칩 이런 것들 관련해가지고 이제 사이버 보안 검토를 실시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주가가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지금 중국에 대해서 어떤 고급 기술, 반도체 분야의 고급 기술로 제조되는 걸 상당히 막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보복 조치다. 그래서 이게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좀 길게 갈 수 있다라고 분석이 되면서 오늘도 하락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제가 그 인공지능 테마가 살아있다고 말씀드렸는데, C3 AI 이 회사의 차트를 가져왔습니다. 주봉 차트를 가져왔는데, 저희가 이제 3월 초에 한 달 전에 봤죠. 그래서 $20일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좋은 매수 시기다. 단기적으로는 평가가 별로 안 좋았지만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시기다 봤는데 굉장히 빠르게 급등을 했습니다. $33 이상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보였는데, 지난 금요일날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어요. 이게 이제 윈도우 드레싱이라 그래가지고 분기 끝날 때 펀드 매니저들이 우리 펀드에 이렇게 좋은 거 있습니다라고 보여주려고 이렇게 종목을 하나씩 가져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C3AI가 AI 테마주로 꼽혀가지고 이제 들어오면서 효과를 본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사운드 하운드 같은 경우에도 또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 보이는데, 사실 매출은 좀 올랐는데 아직 3천만 달러 수준으로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모습 보이고, 손실은 굉장합니다. 지금 손실 이 AI 관련 분야 손실 엄청나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늘어나는 거에 있어서 성장성이 좋다라고 평가가 되기 때문에 뭐 가드포스라든가 아니면 빅베어라든가 이런 AI자 들어가는 이 회사들이 상당히 주가를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고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지난 팬데믹 기간 동안 성장주들 해가지고 올랐다가 주가 뚝뚝 떨어지는 모습 봤죠. 80%씩 떨어졌는데, 그런 수준에서 상당한 위험이 있다. 이제 이렇게 테마주들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C3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은 이제 예전에도 한번 분석을 해드렸지만은 지금 이제 상당히 주봉 캔들이 좋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죠. 그러면서 $29 선에서 이제 1차 지지선, 그리고 2차 지지선 $25로 이렇게 완전히 레벨을 좀 다르게 바꾸는, 상향시켜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실적 시즌하고 지나가면서 이제 펀더멘탈에 대한, 즉 매출에 대한 어떤 성장성 여부가 좀 더 확인이 되어준다라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전히 어떤 출발점 근처일 뿐이기 때문에, 과거에 $170까지 올라갔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장기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시면은 아마 길게 우리가 좀 투자할 수 있는, 하지만 다만 중요한 거는 이제 투자가, 위험한 투자를 할 때는 반드시 20% 안에서만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만 명심하시면은 좋은 투자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AI 관련주들 크게 급등해서 비싸 보이죠.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다음번 하락 시 매수에 가담하는 것도 괜찮다. 지금은 성장성 면에서 도약의 출발점 근처일 뿐이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간밤 종목별 흐름들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감산 소식으로 인해서 국제유가가 급등을 하면서 에너지 섹터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이날 헬스케어주들도 흐름이 괜찮았고요. 반면 부동산과 임의소비재 섹터는 부진했습니다. 앞서 세무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테슬라의 경우 1분기 인도량 예상치를 밑돌면서 약 6%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보통 마지막 질문 때는 주목해야 될 종목을 여쭤봤는데요. 오늘은 종목 대신 전체 시장 흐름을 짚어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기술주들,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AMD 차트를 가지고 와 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굉장히, 시장에서 잘 상승을 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방송 계속 보시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제가 이제 사자성어 선택을 했는데, 그때 이제 택성고집이라는 사자성어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 말이 최선을 선택해서 고집스럽게 밀고 나간다, 이런 뜻으로 이제 그때 당시에 어떤 대형 기술주들 저점에서 매수해가지고 꾸준히 밀고 나가는 전략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지금 보면 애플 같은 경우에 데나이버스가 목표가를 205달러로 결국은 200달러 넘기는 수준으로 설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165달러까지 상승을 했죠. 연초에 120달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AMD 같은 경우에도 60달러 중반에서 100달러를 지금 기록을 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220달러 구간에서 이제 300달러 곧 이제 목전에 두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은행들이 파산하는 상황까지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정말 가격을 잘 밀어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1분기 이제 마감했고요. 2분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이런 것 때문에 앞으로 어떤 태평성대 시절이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왜냐, 연준이 틀리지 않았다면, 요즘 지금 이런 가정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월가에서. 연준이 틀리지 않았다면, 왜냐하면 조금 전에 우리가 PMI 지수 봤죠?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보다도 더 큰 악재들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기업의 본질인 수익에 집중을 하고 어떤 가치를 찾고자 한다면은 어려운 시장이 있더라도 반드시 수익의 기회는 계속해서 온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 흐름을 한번 살펴보면, 이제 주봉 차트로 먼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봐야 되거든요. 주봉 차트 보시면은 지난번 V자형 이제 급락 패턴 이후에, 팬데믹 기간이죠. 이후에 상승 구간에서 되돌림 비율 적절히 조절하면서 다시 반등하는 모습 보였고, 조정 받더라도 다시 구간을 잘 만들어가는 모습 볼 수가 있는데, 20주 이평선을 상향 돌파를 했어요. 지금 캔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추세 흐름을 좀 이어갈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은 됐다라고 보이지고요. 그리고 지금 34,000포인트 구간에서 지금 매물이 좀 있기 때문에 이때 이 매물 구간에서 수익 실현하는 물량이 좀 나올 수 있고, 손실 회피하는 물량도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상승이 만약에 실적이 제대로 갖춰준다면, 2분기 지금 1분기 실적 발표 나오는데 그 부분하고 제대로 갖춰준다면은 2분기 실적 전망도 긍정적으로 나와준다라면은 36,500포인트까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고요. 다만 이제 거래량이 좀 늘어나게 되면은, 그러면 오히려 주가가 이제 하락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한 32,400포인트까지도 짧게 바닥을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아직까지 추세를 유지해가는 조정 구간을 잘 만들어가는 그런 긍정적인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 일봉 차트로 보시면은 지금 제가 레드 박스 하나, 빨간색으로 이제 박스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 최근에 지금 보면은 20일 이평선하고 200일 이평선하고 지금 크로스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일 이평선이 200일 이평선을 하향 이탈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건 20일 이평선에 주목하지 마시고 200일 이평선이 변곡점을 그리고 완전히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는 게 핵심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게 데드크로스가 좀 안 좋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장기적으로 한 1, 2주, 3주까지도 봤을 때 다시 반등하는 순간이 와서 골드크로스로 전환되는 시점이 오면은 추세를 굉장히 강화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매물대가 지금 집중 구간에 좀 들어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좀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거래량이 다시 좀 증가할 경우에는 32,700포인트 구간까지 단기적으로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차트상으로는 지금 보면은 전반적으로 괜찮게 잘 흘러가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본 차트가 다우지수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S&P 500 차트 가지고 많이 보시는데, 사실 S&P 500은 아마존이나 테슬라로 인해 가지고 조금 왜곡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다우지수 가지고 보시는 게 오히려 시장을 보는데 좀 안정적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전략을 보면은 수익 실현하고 가도 좋습니다. 애플이나 이런 기술주들 한 번쯤 실현해도 좋아요. 심리적으로 굉장히 안정을 줍니다. 하지만 실적 시즌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하락 시에는 반드시 계속해서 재미수 관점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명심하셔야 되고, 여전히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접근하시는 게 안정적이고 더 유효한 전략이 될 겁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 말씀도 제가 지난해부터 계속 드리고 있는데, 수익을 현금화하지 마십시오. 따로 빼지 마시고 수익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 수익은 이 하락장, 약세장을 지나가는
담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안정적으로 잘 놔두십시오. 그래야지만 이걸 담보로 우리가 정말 베팅을 해야 될 때, 상승장이 시작될 때 제대로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약세장을 지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지금 2분기 시작된 이 장도 편안하게 지나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적 시즌 앞두고 총정리 시간 가져봤습니다. 지금까지 클로징벨 김태수 미고 세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